영국 명문대 천재가 휴가 내고 한국 와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달리기만 했다는데 그 이유 들으면 소름 돋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상위권 대학 중 하나인 UCL에서 암생물학 전공하는 영국 학생이 휴가 내고 한국 왔는데 호텔에서 쉬는 게 아니라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한강을 뛰어다녔대요. 아니 보통 휴가라는 게 뭐예요?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늦잠 자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완전 게으름 피우는 시간 아니겠어요? 근데 이 영국 언니는 달랐습니다. 런던에서 상하이 경유해서 장장 15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와서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로 다음날 바로 한강 나가서 20km를 뛰어버렸거든요. 이 언니 이름이 홀리인데요. 딱 보면 알아요. 갓생 그 자체예요. 아침엔 러닝하고 낮엔 공부하고 틈틈이 브이로그 찍으면서 완벽하게 루틴 지키는 스타일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휴가 오면 루틴 다 무너지잖아요? 외국 가면 시차 적응한다고 아침 늦게 일어나고 여행 왔으니까 운동은 좀 쉬고 평소에 안 먹던 거 막 먹으면서 방종의 시간을 보내는 게 일반적인데 홀리는 한국에 와서 오히려 루틴을 더 완벽하게 지켰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휴가 와서 루틴을 더 철저히 지킨다고요? 그 이유가 진짜 압권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말 그대로 천국 같은 환경이기 때문이거든요. 홀리는 비건이에요. 동물과 지구를 위해서 식물성 식단만 고집하는 사람인데요. 유럽에서 비건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레스토랑 가면 메뉴판에 비건 옵션 하나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간신히 찾아도 맛없는 샐러드나 감자튀김 정도가 전부예요. 그나마 런던 같은 대도시는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비건 식당 찾는 게 정말 어렵죠. 근데 서울은요?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홀리가 머문 2주 동안 매일매일 다른 비건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먹었는데도 다 못 가봤대요. 강남에만 비건 레스토랑이 몇십 개가 있고 홍대, 이태원, 망원동까지 가면 선택지가 무한대로 펼쳐지거든요. 그것도 그냥 채소만 주는 게 아니라 한식을 비건으로 재해석한 메뉴들, 양식을 비건으로 만든 요리들, 심지어 비건 디저트까지 퀄리티가 장난 아니에요. 홀리가 영상에서 비건 음식 먹으면서 하는 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맛있는 비건 음식은 처음이에요 라고 감탄을 연발하거든요. 런던에서 암생물학 공부하는 똑똑한 친구가 음식 맛에 이렇게 감동받을 정도면 한국의 비건 음식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이게 비단 음식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홀리가 한국에서 가장 감동받은 건 바로 러닝 인프라였습니다. 영국에서도 마라톤 훈련을 꾸준히 하는 홀리지만 런던의 러닝 환경은 솔직히 한계가 많아요. 템즈강 주변을 뛸 수는 있지만 야간에는 안전 문제가 있고 조명도 충분하지 않죠. 공원은 일찍 닫히고 도심은 차량 통행이 많아서 위험하고요. 근데 서울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한강공원부터 얘기해볼까요? 40km가 넘는 한강 자전거 도로가 24시간 열려 있어요.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언제든지 뛸 수 있죠. 조명도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밤에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고요. 홀리는 이걸 보고 완전히 충격받았대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밤 10시만 넘어도 공원에서 쫓겨나는데 한국은 새벽 3시에도 한강에서 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청계천이요.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9.7km의 인공하천인데 이게 그냥 물 흐르는 개울이 아니에요.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동대문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러닝 코스거든요. 포장도 잘 되어 있고 중간중간 휴식 공간도 있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어요. 콜리는 여기서 뛰면서 계속 감탄했대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요. 런던의 하이드 파크나 리젠트 파크 생각해보세요. 분명 아름답고 좋은 공원이지만 도심을 가로지르는 연속적인 러닝 코스는 아니잖아요. 런던에서 장거리 러닝하려면 똑같은 코스를 몇 바퀴씩 돌아야 하는데 서울은 한강공원만 해도 왕복으로 80km 이상을 직선으로 뛸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러너들은 다 알아요. 더 놀라운 건 서울 사람들의 러닝 문화예요. 2025년 서울은 말 그대로 러닝 붐이 일었거든요. 저녁만 되면 광화문에서 청계천까지 러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요. 주말 아침 한강공원 나가보세요. 수천 명의 러너들이 동시에 뛰고 있어요. 이게 서울의 일상이 됐죠. 콜리는 이 장면을 보고 완전히 반했대요. 런던에서는 러닝이 좀 특수한 취미처럼 여겨지거든요.
진지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에서는 20대 직장인부터 60대 어르신까지 다들 자연스럽게 뛰어요. 출퇴근 시간에 회사 앞에서 가방 메고 뛰는 사람들도 있고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서 한강 한 바퀴 뛰고 들어가는 직장인들도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국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하는 사회적 인프라와 문화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사회 시스템이 뒷받침 안 해주면 한계가 있거든요. 런던에서 홀리가 매일 러닝하고 비건 식단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요.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이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뛸 곳도 제한적이고요. 근데 서울은 오히려 건강한 삶을 살기가 더 쉬운 환경이에요. 비건 식당은 넘쳐나고 러닝 코스는 무한대고 사람들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당연하게 여기죠. 홀리가 한국에 와서 루틴을 더 잘 지킬 수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홀리는 그냥 뛰기만 한 게 아니에요. 남산 등산도 하고 북한산도 올라갔거든요. 이게 또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 제대로 된 산이 있다는 거 자체가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런던에는 산이 없어요. 그냥 평지 도시거든요. 하이게이트 힐이나 프림로즈 힐 같은 언덕은 있지만 진짜 산은 아니죠. 런던 사람들이 등산하려면 차 타고 최소 한두 시간은 나가야 해요. 그것도 주말에만 가능하고요. 근데 서울은요? 지하철 타고 30분이면 북한산, 관악산, 남산 다 갈 수 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1시간 안에 해발 800m 산을 오를 수 있다는 게 말이 돼요? 홀리는 북한산 올라가면서 절대 쉬운 코스가 아니다라고 경고까지 했어요. 그만큼 제대로 된 등산 코스라는 거죠. 신발이 미끄러워서 정상까지는 못 갔지만 중턱에서 본 서울 전경에 완전히 매료됐대요.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보면서 이게 진짜 서울이구나 싶었대요.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한강에서 뛰고 점심에 강남 가서 비건 음식 먹고 오후에 북한산 등산하고 저녁에 홍대에서 쇼핑하고 밤에 한강에서 자전거 타는 게 다 하루 안에 가능한 도시가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런던에서는 이 중에 하나만 해도 하루가 다 가는데 서울에서는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교통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고 거리도 가깝고 24시간 운영되는 시설도 많으니까요. 홀리가 특히 놀란 건 한국의 안전성이었어요. 런던에서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위험하거든요. 특히 여성은 더더욱요. 근데 홀리는 서울에서 새벽 5시에 혼자 나가서 한강을 뛰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유럽 사람들은 다 알아요. 유럽의 대도시들, 런던, 파리, 베를린, 로마 어디든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건 위험해요. 소매치기는 기본이고 강도나 폭행 사건도 흔하죠. 특히 관광지 근처는 더 심해요. 근데 서울은요? 명동이든 강남이든 홍대든 새벽 2시에 혼자 걸어 다녀도 안전해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 외국인들은 한국 와보고 나서야 알게 되죠. 홀리는 영상에서 계속 웃으면서 완벽하다, 너무 좋다를 연발해요. 숙소가 완벽하고 음식이 완벽하고 러닝 코스가 완벽하고 모든 게 완벽하다고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진짜 외국인 눈에 보이는 한국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홀리는 세계 최상위권 대학에서 암생물학을 연구하는 고학력 지식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냥 관광객이 와서 한국 좋네요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UCL이 어떤 학교예요? 세계 대학 순위 10위 안에 드는 명문대학이고 특히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그런 학교에서 암생물학을 전공한다는 건 정말 머리가 좋다는 거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줄 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한국에 와서 2주 동안 머물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한국은 건강한 삶을 살기에 완벽한 나라다예요. 이게 그냥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라는 거죠. 홀리는 런던에서도 살아봤고 여러 나라를 여행해봤을 테니까 비교 대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린 평가라는 게 중요해요. 더 놀라운 건 홀리가 한국에서 찍은 브이로그가 이게 첫 번째 여행 브이로그래요. 그동안 여러 나라를 여행했을 텐데 한 번도 여행 브이로그를 안 찍다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찍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일상의 루틴과 가치관을 유지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여행지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보통 여행지는 일상과 분리되잖아요. 여행 갔을 때는 평소 안 하던 것들을 하고 평소 안 먹던 것들을 먹고 완전히 다른 모드로 전환하는 거죠. 근데 홀리는 한국에서 자기 일상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아침 러닝하고 비건 식단 지키고 건강한 루틴을 유지하면서도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나라가 몇이나 되겠어요? 자, 이제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한국의 러닝 붐이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 아세요? 이게 단순히 건강 트렌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 전체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거든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사람들의 건강 의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헬스장이 문을 닫으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한강공원에서 뛰고 동네 산책로를 걷고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발전했죠. 서울시는 이 트렌드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인프라에 투자했어요. 한강공원 러닝 트랙을 확충하고 조명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늘렸죠. 청계천 주변도 러너들을 위한 시설을 강화했고요. 이게 선순환을 만들어냈어요. 인프라가 좋아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뛰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더 안전해지고, 안전해지니까 또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2025년 지금은 서울에서 러닝이 완전히 주류 문화가 됐어요. 아침 출근길에 러닝복 입고 지하철 타는 사람들 흔하게 보이고,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에서 뛰는 직장인들도 많아요. 퇴근 후에 동료들과 러닝 크루 활동하는 게 새로운 회식 문화가 됐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국이 선진국으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벽하게 갖춰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선진국의 기준이 뭐예요? GDP나 군사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지가 진짜 선진국의 지표거든요. 유럽의 선진국들 보세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자전거 타고 덴마크 사람들은 걷고 스위스 사람들은 산에 가죠. 이게 그 나라들의 문화이자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한국도 이제 그런 단계에 진입한 거예요. 러닝과 건강한 식습관이 문화로 자리 잡은 거죠. 홀리가 한국에 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싶어서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세요? 관광지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왔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경복궁 가고 남대문 가고 명동에서 쇼핑하고 그게 다였어요. 전통문화 체험하고 음식 먹어보고 끝이었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한국의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된 거예요. 한강에서 치맥하는 문화, 새벽에 한강 러닝하는 문화, 홍대에서 버스킹 보는 문화, 스문의 시간 카페에서 공부하는 문화. 이 모든 게 외국인들이 체험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일상이에요. 홀리도 똑같아요. 경복궁도 가고 한복도 입었지만 그게 메인은 아니었어요. 진짜 하고 싶었던 건 한국 사람들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한강 뛰고 비건 식당 가서 밥 먹고 저녁에 한강에서 자전거 타는 거였죠. 이제 음식 얘기를 더 깊이 해볼게요. 홀리가 먹은 비건 음식들 보면 진짜 놀라워요. 한국의 비건 음식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한식은 비건 친화적인 요리가 많았어요. 사찰 음식 생각해보세요. 고기나 오신채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게 한국 전통 조리법이에요. 이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적인 비건 요리로 발전하기가 수월했죠.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의 비건 레스토랑 수준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단순히 채소만 주는 게 아니라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모든 장르를 비건으로 재해석한 요리들이 나왔죠. 비건 불고기, 비건 삼겹살, 비건 치킨, 비건 피자, 심지어 비건 스시까지 있어요. 홀리가 영상에서 비건 음식 먹으면서 감탄하는 장면 보셨죠? 이렇게 맛있는 비건 음식은 처음이다라고 했어요. 런던에도 비건 레스토랑 많아요. 근데 대부분 맛없어요. 건강하다는 이유로 맛을 포기한 음식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비싸거나요. 한국의 비건 레스토랑은 맛도 있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면 푸짐한 비건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요. 런던에서는 같은 퀄리티의 비건 식사를 하려면 20파운드, 우리 돈으로 3만 원 이상 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배달 시스템이요. 홀리가 숙소에서 비건 음식 배달시켜 먹는 장면 나왔잖아요. 음식을 로봇이 가져다 주는 거 보고 신기해하던데
이게 한국에서는 일상이에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켜면 비건 옵션만 수백 개가 나와요. 새벽 2시에도 주문할 수 있고 30분 안에 도착하죠. 런던에서 비건 음식 배달시키려면요, 선택지가 엄청 제한적이에요. 딜리버루나 우버이츠 써도 비건 레스토랑 자체가 많지 않고 배달비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선진적인지 외국인들은 한국 와서 경험하고 나서야 알게 돼요. 홀리가 한국에서 2주 동안 매일 다른 비건 식당을 갔는데도 다 못 가봤다고 했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서울에만 비건 레스토랑이 수백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인구 1,000만의 도시에 비건 전문 레스토랑이 이렇게 많은 곳이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LA나 뉴욕도 비건 레스토랑 많지만 한국만큼 밀집도가 높지는 않아요. 런던이나 베를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맛에서 차이가 나요. 한국은 이미 채소 요리를 맛있게 만드는 수천 년의 노하우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교통 인프라 얘기 좀 할게요. 홀리가 2주 동안 서울 전역을 돌아다녔잖아요. 강남, 홍대, 명동, 경복궁, 북한산, 롯데월드 다 갔어요. 이게 다 대중교통으로 가능했다는 거 알아요? 서울 지하철이 얼마나 완벽한 시스템인지 외국인들은 다 알아요. 런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이지만 정말 불편해요. 노후화됐고 더럽고 에어컨도 없어요. 여름에 런던 지하철 타보면 사우나 수준이거든요. 배차 간격도 길고 요금도 비싸요. 서울 지하철은요? 깨끗하고 에어컨 빵빵하고 배차 간격 23분이에요. 요금도 저렴해요. 기본 1,400원이면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런던은 존 시스템이라 조금만 멀리 가도 56파운드씩 나와요. 홀리가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사진 찍은 다음에 바로 강남 가서 쇼핑하고 저녁에 홍대 갔잖아요. 이게 다 지하철로 1시간 안에 이동 가능한 거리예요. 런던에서 이렇게 하루에 3군데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장소를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리고 안전성이요. 홀리는 혼자 서울을 돌아다녔어요. 새벽에도 밤늦게도요. 이게 런던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특히 여성 혼자서 밤에 지하철 타는 건 정말 위험하거든요. 서울은 새벽 2시에 여자 혼자 지하철 타도 안전해요. 역마다 CCTV가 있고 보안요원이 있고 비상벨이 있어요. 지하철역이 밝고 깨끗해서 무서운 느낌도 없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유럽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홀리가 북한산 등산할 때도 혼자 갔어요. 외국인 여성이 혼자 산 오르는 게 한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유럽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등산로에서 사고 나거나 범죄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은 등산로마다 안전시설이 완벽하고 사람들도 많아서 안전해요. 자, 이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게요. 홀리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관광객 한 명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경험하고 돌아가서 퍼뜨리는 입소문이 엄청난 소프트 파워가 되거든요. 홀리는 UCL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그 학교에 전 세계에서 온 똑똑한 학생들이 모여 있죠. 홀리가 한국 여행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들이 다 들어요. 한국이 그렇게 좋아? 나도 가봐야겠다가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홀리가 브이로그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누가 볼까요? 홀리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 있고 러닝 좋아하고 비건 식단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고학력에 경제력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홀리 영상 보고 한국 가면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죠. 이게 선순환을 만들어요. 질 좋은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고 그들이 한국을 경험하고 좋은 평가를 하고 그 평가가 또 다른 질 좋은 관광객을 부르고요. 한국 관광산업이 이제 양에서 질로 전환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명동에서 쇼핑만 하고 가는 게 주류였죠. 근데 이제는 홀리 같은 개별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돈도 더 많이 쓰고 체류 기간도 길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리는데도 훨씬 효과적이에요. 홀리가 2주 동안 한국에서 얼마나 썼을까요? 숙박비, 식비, 교통비, 쇼핑, 관광 다 합치면 최소 몇백만 원은 썼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홀리가 경험한 한국은 경복궁과 남대문만 본 게 아니라 한국인들의 일상이었거든요. 이 경험이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중국 단체 관광객 100명이 와서 명동에서 쇼핑하고 가는 것과 홀리 같은 사람. 10명이 와서 2주씩 머물면서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하는 것 중에 뭐가 한국에 더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후자죠. 홀리 같은 사람들은 한국을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살고 싶은 나라로 인식하게 돼요. 실제로 홀리가 영상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여행이 끝나도 일상은 계속되니까요. 그리고 그 일상을 더 잘 살고 싶게 만드는 곳,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곳이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관광지는 잠깐 재미있는 곳이지만 한국은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홀리가 런던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에서 배운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한강에서 뛰던 것처럼 템즈강에서 뛰고 서울에서 먹던 비건 음식을 런던에서도 찾아 먹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한국을 그리워하게 될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게 얼마나 쉬웠는데 하면서요.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예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억누르는 게 하드 파워라면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소프트 파워죠. 한국은 지금 후자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K-팝, K-드라마, K-무비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K-라이프 스타일까지 수출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사는 방식 자체가 전 세계 사람들이 동경하는 대상이 된 거죠. 홀리의 브이로그 댓글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도 한국 가서 한강 뛰고 싶다. 서울 비건 레스토랑 꼭 가봐야지. 한국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예요. 이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에 올 거고 홀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